됐어요? 두 번째, 앞에 뭘 적죠? 서론에 보면 기존 논문들의 한계점들을 적죠. 이런 문제점들을 기존 논문에서 이렇게 해결했지만 결국은 해결을 못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걸 써라 그랬죠. 그러면 연구 리서치 이론적 배경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기존의 논문들에 대해서 쭉 적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학위 논문을 쓸 때와 저널 쓸 때하고 리터러처 리뷰가 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느냐? 학위 논문은 장수를 많이 채워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읽었던 논문들을 이론 이런 것들을 막 적어 놓는 거예요. 논문들을 요약해서 주로. 자, 그런데 석사기 논문 또는 박사기 논문은 100페이지, 뭐 200페이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사기 논문을 보면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배웠던 알고 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적어놔요. 누구나 다 아는 것도 다시 정리를 해서 적어놔요. 그런데 저널은 타겟이 틀려요. 저널 타겟이 누구냐면 교수님들이에요. 전문가들. 그렇기 때문에 리터러처 리뷰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만약 제가 이런 겁니다. 테크놀로지 억셉턴스 모델, 저희 쪽에는 유명한 이론이거든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학위 논문에서는 테크놀로지 억셉턴스란 모델이 뭐고, 누구에 의해서 처음에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누가 이런 걸 어떻게 했고, 그런 걸 계속 나열해요. 한 30-40페이지, 20-30페이지. 장수가 만들어지죠. 채워지죠. 그리고 석사기 논문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장이 충분하니까. 페이지가 충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저널은 10페이지 내에 다 적어야 돼요. 10페이지 내에 주절주절 쓸 말이 없어요. 그리고 독자들은 다 전문가 교수님들이에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분야의 교수님들이에요. 템 다 알아요. 템은 뭐 데이비스에 만들어졌고 이런 거 썼다가는 욕먹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널로 바로 들어갈 때는 연구 모형에 대한 가설로 바로 들어갑니다. 연구 모형 만들어 놓고요. 가설 1, 2, 3. 가설이 뭔지 알죠? 가설은 화살표예요. 변수하고 변수 간에, 즉 변수하고 변수가 있으면 요게 가설입니다. 이 화살표가. 알죠? 인과관계 모형에서는 이게 가설이에요. 이 가설 H1 하나, 또 H2 하나, 이 가설들에 대해서 쭉 적어주면서 이 가설이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만족을 조사한다. 자, 그러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앞에 선행 변수가 나는 강의의 질. 여러분들 수강 신청할 때 이거 하죠? 체크하죠. 교수님의 강의의 질이 내 학교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가설을 설정했으면 왜 그런지를 쭉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을 때 내 말만 쭉 적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연구했던, 전문가 또는 학자들이 연구했던 거를 끌어갖고 와서 내 말을 뒷받침해 주면서 다는 거죠. 그때 레퍼런스가 쭉 달리면서 그 가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적는 겁니다. 근데 석사학위 논문들 또는 처음 논문 쓰는 사람들 보면 가설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형을 다 그려놓고요. 연구 모형 그려놓고 가설이 뭐뭐와 뭐뭐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 뭐뭐와 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뭐는 차이가 있다. 끝. 가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설 여러분들이 선 하나를 그면 이 선 하나에 대해서 한 패러그래프에서 두 패러그래프씩 이 가설을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리터러처 리뷰가 중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을 때는 리터러처 리뷰 보면 뭐만 보면 돼요? 그림 하나.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림 하나만 보면 돼요. 근데 그 그림을 잘 모르겠죠? 왜 몰라요? 이론을 모르니까. 이 논문의 모형이
어디서부터 파생됐는지를 모르잖아요. 왜? 이론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지난 학기 때 1학기 때도 했던 게 고급 통계학 시간이라는 수업 시간에 이론만 3, 40개씩 발표를 시켜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림만 딱 보더라도 아 이거는 이론이네? 이론에 이 변수가 붙었네? 아 이렇게 확장됐네? 금방 알거든요. 그러면 10페이지 논문을 2, 3페이지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만 읽으면 돼요? 그림만 보면 돼요. 아 이 그림에서 이 기본 모형은 요거구나.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 있다가 요 모형이구나. 여기서 요 변수하고 요 변수만 추가됐네? 이거를 왜 추가했을까? 왜 추가했어요? 인트로덕션에 나왔잖아요. 인트로덕션에 내 논문의 독창성은 이겁니다. 이 분야에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요 변수가 쓰였습니다. 이게 컨트리뷰션이에요. 그게 연구 모형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기존 티어리에 내가 만든 독창성의 변수가 추가돼서 만들어진 게 연구 모형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3, 4페이지 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읽어야 돼요. 언제 읽느냐? 내가 어느 정도 모델이 완성이 되면 이제 거기다가 살을 붙이잖아요. 나도. 그럴 때 당연히 아 이거는 옛날에 이 논문에서 내가 봤는데 라는 게 기억이 나죠. 물론 이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논문을 처음부터 소설 치듯이 서론 딱 쳐놓고 그냥 계속 치는 게 아니에요. 논문은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논문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서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목차가 정해지고 주제가 정해졌다 그러면 서론, 본론에서 여기 나오는 이 목차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논문 하나를 선택해요. 키페이퍼 논문을.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서론에 쓸 말들을 밑줄을 다 쳐놓는 거예요. 한 논문 50편을 읽고 빨간 볼펜을 가지고 다 밑줄을 칩니다. 형광펜을 가지고 내가 이제 논문에 쓸 주제를 정했으면 이제 그 관련된 논문들을 쭉 모아가지고 형광펜으로 다 쳐요. 아, 서론에 리터러처 리뷰 뭐 이런 거 쭉 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옆에다 써놔요. 아, 요거는 서론에 들어갈 말, 요거는 리터러처 리뷰에 들어갈 말, 요거는 연구 모형에 들어갈 말을 옆에다가 코멘트를 다 달아놓는 거예요. 요즘 편하죠? 어떻게 편해요? 카피가 다 되잖아. 요즘은 PDF니까 카피 다 되죠? 그죠? 옛날에는 다 쳤어요. 옛날에 저희 논문 쓸 때는 어떻게 썼냐면 여러분들 단어 카드 있죠? 뭔지 아시죠? 옛날에 영어 단어장, 단어 카드 고리 묶어가지고 논문을 읽으면 거기다가 이 사람의 요 패러그래프에 썼던 말을 쭉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레퍼런스를 달아요. 누구누구 논문의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줄에 있던 거. 그걸 가지고 단어 카드가 한 수백 장, 수천 장 나오겠죠. 수백 장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아 요거는 서론. 그러니까 방 안에 넓은 방 안에다가 얘는 서론 이렇게 말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타자기에다가 칩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로 치잖아요. 썼다 쳤다 얼마나 편해요. 카피도 쉽고. 옛날에는 타자기, 전동 타자기로 쳤어요. 먹물 알죠? 탁 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 아니, 웃으시는 분들만 그런 세대고. 그런 세대에 있었어요. 뭐냐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썼던 논문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논문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제목부터 적으려고 그래요. 생각이 나나 안 나죠. 그 다음에 1번 서론 해놓고 딱 쳐놓고 이제부터 소설 써야지 그러고 있다고. 절대 그러면 논문의 진도가 안 나가요. 논문은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걸 가지고 먼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논문을 그대로 갖고 오면 따옴표를 쳐놔요. 따옴표를 쳐놓으면 아 얘는 내가 그냥 갖고 왔구나. 그리고 논문을 읽다가 아 이 논문을 내가 내 말로 좀 수정했다. 그러면 그냥 풀어 써도 돼요. 나중에 안 그러면 요즘 뭐 편해져서 요즘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돌리면 여러분들 카피한 거 밑줄 다 쳐서 나와요. 카피라이트 기계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수정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썼던 논문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논문 3편 가지고 하는 거는 카피고요. 논문 50편, 100편을 읽고 거기에 관련된 논문들을 쭉 해서 아 요거는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갈 말들을 미리 다 정해서
워드 켜놓고요. 듀얼 모니터 딱 켜놓고 워드 켜놓고 PDF 있잖아요. 카피 해놓고 따옴표. 그 다음에 밑에 항상 저걸 달아야죠. 레퍼런스는 꼭 달아놔야죠. 이게 어디 건지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다 달아놓고. 그렇게 해서 쭉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 말로 풀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서론 부분, 서론 부분에 요 패러그래프에 요렇게 내가 첫 문장은 요렇게 정리하고 요 문장이 그 다음에 요걸 뒷받침해주고 요게 커버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머릿속에 소설 쓰듯이 쓰려고 그러면 절대 논문 못 씁니다. 논문은 어차피 레퍼런스 경쟁이잖아요. 카피라인만 안 되면 결국은 논문은 다른 사람들이 했던 수없이 많은 논문들을 내가 인용해 갖고 와서 정리하는 게 논문이죠. 그죠? 다. 카피라이트과 경계가 약간 좀 애매하죠. 갖다가 쓰면 카피라이트이고, 그래서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논문 잘 쓰는 방법은 그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워드 프로세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요. 제가 논문을 쓸 때. 그리고 저희 학생들도 시킬 때 서론, 본론, 결론에서 챕터 하나씩, 한 페이지, A4 한 장씩 딱 해놓고, 거기다가 기존에 50개의 논문을 정리해서 다 먼저, 서론이면 서론에 쓸 말들을 다 갖다 붙이고, 그거를 쭉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빨간 펜 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말을 덧붙이면 되겠네. 그 다음에 요게, 요 문장이 오네. 1번, 2번, 3, 4번, 이렇게. 하면 이제 막 뒤섞여지요. 그래서 번호를 달아요. 문장마다. 1번이 오고, 2번이 오고, 3번이 오고, 4번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다 한 다음에, 워드 갖다가 다시 끼워 맞추죠. 1번, 2번은 저 밑에 있으면 2번 갖고 다 붙이고 해서, 붙이고 해서 하고, 내 말로 수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 나가면 논문이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논문 쓰는 요령이에요. 편집하는 요령이에요. 처음부터 소설 쓰듯이 쓰면 절대 논문 완성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주제 정하는 거죠, 지금은. 앞에는 주제 정하는 거니까 논문 쓰는 스타일은 그렇게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리서치 방법이죠. 리서치 메소드라 그러죠. 그래서 리서치 메소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험을 했는데 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설문지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러분들 논문들 읽어보면 리서치 메소드에 처음에 들어가는 게 설문지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설문지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 논문에서 이 설문지를 요 개념은 누구누구 논문에서 갖고 와서 내가 수정해서 쓰고요. 요 개념은 누구를 갖고 와서 쓰고. 다들 그렇게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 걸로 변형해서 이렇게 썼다. 근데 그걸 안 밝히고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다 내가 독창적으로 만드는 설문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오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썼다. 그죠?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돌렸다. 200명을 돌렸다. 300명을 돌렸다. 대부분은 이 부분은 거의 다 퀘스천 마크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표본 추출할 때 랜덤 샘플링 아무도 안 하죠. 그냥 편의 표본 추출, 우리나라 말로는 편의 표본 추출, 컨베니언트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네 맘대로 한 거예요. 그죠? 다 내 맘대로 했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설문 돌려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받아주는데, 탑저널 있죠. 외국의 SCI 탑저널들은 그거 안 쳐줍니다. 그렇게 갖고 가면은 빠꾸 당해요. 샘플링이 잘못됐어요. 샘플링이 정확하게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샘플링을 구했는지를 밝히세요. 이렇게 나와요. 저도 몇 번 리젝트 당했거든요.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300~400만 원씩 들여가며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해서 나온 연구들은 이제 그런 데 실리는 거죠. 탑저널들은. 근데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낮은 SCI도 등급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낮은 등급들은 실제로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한 표본도 어느 정도는 다 받아줍니다. 단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거예요. 여러분들 쓸 때 여자 90명, 남자 10%, 100명 중에. 이거는 여성들 대상으로 한 거죠, 조사가. 그죠? 그래서 샘플링 조사할 때 여러분들 편의하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데, 샘플링에 여자, 남자 비율이 얼추 비슷하게
그 다음에 연령대 이런 걸 그냥 임의대로 거기다가 적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논문들은 여러분들 샘플링에 대한 거를 적게 돼 있어요. 디스크리미넌트 해가지고 그죠? 데모그래픽 쓰게 돼 있는데 10페이지뿐이 안 되는 공간에 그걸 왜 적으라고 하겠어요? 그걸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거든요. 여러분들 샘플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거예요. 10페이지도 모자라는데 그거를 왜 적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샘플링이 네 맘대로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골고루 다 배분돼서 문제없이 했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연령대도 골고루, 직업대도 골고루 이렇게 다 만들어줘야 돼요. 혹시 만약에 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아예 빼세요. 그거를 괜히 집어넣었다가 긁어부스럼 만드니까 빼시고 어느 정도 균형적인 거를 이렇게 좀 적어놓는 게 필요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리서치 메소드가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논문 처음에 리딩할 때는 이 부분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읽을 필요 없어요. 왜 읽어요 이거를?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문 읽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어저께 얘기했듯이 1시간 만에 논문 한 페이지 읽을 수 있다 그랬죠? 뒤에 3, 4, 5번은 안 읽는 거예요. 그걸 왜 읽어요? 안 읽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해서 논문 페이퍼로 만들 때 읽는 거지 주제를 정하거나 할 때는 이거는 안 읽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 연구해 놓은 걸 왜 읽어요? 필요 없죠.